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소방의 정태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개정된 부분들은 앞에 또 개정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그죠? 10월 시험 이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법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옆에 교재 페이지도 적어놨습니다. 김동준 교수님 교재 2권의 3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자, 가서 보시면 원래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적혀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건 작년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 하반기 때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법률이죠.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사항,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소방기본법에서는 위임 규정을 가끔씩 물어보죠, 그죠?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지, 시도조례로 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소방 장비의 분류 그리고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76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선 통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 작년도 상반기 때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서 보시면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인데 모든 사람과 차는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르겠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하는 거니까 수험학적으로 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죠? 소방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행위라든가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적혀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더라? 소방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의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다 라고 출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틀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소방기본법에서 정한다.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에 가서 보시면 빨간불인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든가 속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이 세 가지 사항들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수험학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라고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조사 파트 부분이죠. 그죠? 화재 조사. 원래는 이제 개정 전에는 화재 조사를 언제 실시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법에서 소활동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라고 적혀 있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지금 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개정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사실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법 조문이 이렇게 개정되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게 소방학 개론에서는 이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내용까지 같이 정리하시죠. 근데 똑같죠. 뭐야? 인지함과 동시에, 인지하는 즉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과 소방기본법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조문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여러분 정리하시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하시면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장은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누가 되었다. 화재 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화재 조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교육이 원래 몇 주 이상 교육이었는데 12주 이상의 교육이었는데 몇 주 이상의 교육으로 바뀌었다. 8주 이상의 교육으로 바뀌었다라는 교육 기간이 바뀌었다는 부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서 보시면 화재 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누가 전담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더라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였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화재 조사 분야에서 얼마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이상의 경력은 변하지 않았는데
관련 자격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관련 자격증에서 예전에는 그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어떤 자격증에 대한 어떤 등급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관련 자격증을 어떤 기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지금 구분이 되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자격증이 좀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화재 감식 평가라는 분야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얘기. 원래 소방이 있었는데 소방 설비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었는데 전기 안전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이건 가볍게 조금 봐두시고 화재 감식 평가 항목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다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원래 전담 부서의 장이 있더라. 이 전담 부서의 장은 누가 된다?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화재 조사 분야에 화재 조사에 관한 어떻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뭐가 되더라? 전담 부서의 장이더라. 근데 화재 조사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더라? 교육을 받아야 됐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몇 주였는데? 12주 이상의 교육이었는데, 이게 몇 주로 바뀌었다? 개정이 되면서 8주로 이상으로 이게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화재 조사 분야에 관한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예외적으로 전담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관련 자격증 분야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라 그랬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원래 소근과 여러분들이 전위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야? 소방 분야의 관련 자격증. 근데 소방 설비가 들어왔다는 거 가볍게 보시고, 건축 분야, 그 다음에 가스 분야, 그 다음에 전기 분야, 그 다음에 전기 안전 분야도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물 분야라고 원래 5개에서 어디 부분? 안전, 전기 안전이라든가 소방 설비 부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새롭게 완전히 추가된 부분이 뭐라고요? 화재 감식. 자, 화재 감식. 화재 감식 평가 분야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관련된 자격증 분야였는데 뭐가 들어왔다? 산업기사 이상이다. 산업기사 이상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 정관에 관한 부분들도 작년도 상반기 때 개정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에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안전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들은 이렇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디로 넘어왔다? 법률 부분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행령에 정했던 부분을 법률로 바꾸면서, 그래서 안에 정관에 규제할 사항들이 약간의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정관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요걸 갖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뭐냐?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여야 되는데, 예전에 출제될 때 대표자의 소재지로 해서 이렇게 기출이 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부분, 원래 개정 전에 있던 사항 두 가지가 개정이 되면서 빠졌더라. 그게 첫 번째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어서 없더라라는 부분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고 없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법 분야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래 개정된 사항은 특별한 건 없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동의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부분은 등에 대한 동의 부분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출제 빈도를 따졌을 때 꼭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던 건 건축 허가 동의를 받아야 할 그 동의 대상물에 관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동의 대상물. 요게 이제 실제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들이죠. 연면적은 얼마? 400 이상. 학교는 100. 뭐 이런 거 있죠. 수대 시설은 200.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대수는 20대. 뭐 이런 것들. 면적에 상관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한번 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절차에 관한 것들. 그렇죠? 건축 허가 등의 동의는 어떤 절차를 받는지. 그지? 행정기관이 본부장 서장에게 미리 동의를 받는데 동의해 줄 때 5일 이내에 동의를 해줘라.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엔 10일 이내에 동의를 해줘라. 그죠? 보완을 요구할 때 4일 이내에 범위를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라. 건축 허가 동의를 해줬는데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통보해주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를 요구할 때 첨부 서류 부분이 들어오죠. 그죠? 첨부 서류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첨부 서류가 일단 약간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원래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들어가지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소화기구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들어가지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죠. 일단 첨부 서류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먼저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가서 먼저 일단 개정된 사항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문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첨부 서류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계약서 사본의 지금 동의할 때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로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서 보시면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과 설계한 기술 인력의 자격증 이렇게만 적혀 있었는데 뒤에 사본이란 말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니까 원본의 반대말이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많이 했었죠. 확인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죠? 바로 5번 부분이죠. 우리가 첨부 서류가 넘어올 때 설계한 설계업의 등록증이 넘어와야 된다. 공사업의 등록증이 넘어오면 안 된다. 두 번째, 설계한 기술 인력자의 자격증이 넘어와야 된다. 공사한 기술 인력자의 자격증이 넘어오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들도 기출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넘어올 때 도면이 넘어오는데 이 도면을 설계도서라고 하는데 들어올 때 첨부되는 도면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건축물의 단면도와 상세도가 넘어와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뭐라고요? 평면도와 개통도가 넘어와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소방시설의 단면도와 상세도 혹은 건축물의 평면도와 개통도 이렇게 넘어오면 틀렸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도서 암기법 단상 평계창 이렇게 외워두시라 그랬죠. 그래서 단면도, 상세도, 평면도, 개통도, 창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앞에 두 개 건 건축물 거, 뒤에 두 개 건 소방시설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에 관한 부분들이죠. 일단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출제가 원래 많이 되었던 부분들은 뭐죠? 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되는 대상물이죠. 이게 출제가 원래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15,000 아기의 노숙수 이렇게 이걸 좀 암기법을 따두라 그랬죠. 연면적이 15,000 제곱미터를 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때 물론 아파트는 제외하겠죠.
아파트는 따로 뒀죠. 어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수료시설. 여기에는 뭘 둬야 된다? 보조자를 둬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24시간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 둬도 된다라는 부분도 적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면적이 1만 5천을 넘어설 때마다 보조자가 추가돼야 된다. 아파트가 300세대 넘어설 때마다 보조자가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원래 여러분들이 꼭 수험학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요거였죠. 그죠? 근데 일단 보조자의 선임 자격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한번 확인하시면 이 리얼 부분이 변경이 된 겁니다. 원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2년으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나머지 부분 원래 알고 있던 부분들이죠. 야, 보조자가 되려고 그래. 안전관리자야.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보조자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습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도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서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점포가 몇 개? 500개가 넘는 그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이 된다라는 500개의 전통시장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가볍게 받으시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라고 적혀있죠. 일단 뭐 발전소가 되나보다 라고 가볍게 받으시고, 관로안내과 가볍게 볼게요. 뭐라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 이렇게 조문 하나 쓱 이렇게 갈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발전소는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래서 이거 포함이 아니다 라는 정도까지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죠. 학과 특채 정도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죠? 실무교육인데 그 실무교육을 한다라고 통지할 때 며칠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원래는 10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30일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실무교육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실무교육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법인 2법에서도 실무교육이 나오고요. 공사업법인 3법에서도 실무교육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실무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3번 나옵니다. 2법에 따른 그때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자, 및 누구에 대한, 그렇죠, 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이죠. 그 다음에 3법 공사법에서 실무교육은 소방 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나옵니다. 4법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겠죠. 그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누구죠? 위험물 운송자 있었죠. 위험물 운송자. 그 다음에 탱크 시험자의 등록된 기술 인력자. 이런 사람들이 실무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죠. 그죠? 실무 교육을 받는데 원래는 다 10일 전에 통지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입법인 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은 30일 이전에 통지를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지금 10일 이전에 통지를 해준다라는 사실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 이 두 가지는 뭐죠? 2년마다 1회 이상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2년마다 1회 이상, 이것도 2년마다 1회 이상인데, 이건 3년마다 1회 이상인데, 일단 이 두 개는 원래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법에 관한 부분들 이것도 정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공사법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공사법 가서 보시면
올리죠. 소방 시설업이 있었죠. 시설업이 먼저 생각나시죠? 이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을 때는 그때 벌칙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업종에 대한 등록 안 했을 경우 한번 정리하시면 우리가 관리업이 있었죠. 소방시설 관리업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안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됐죠? 시설업하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떻게 된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업과 시설업은 등록을 하는 요건인데 똑같이 등록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똑같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이 있었죠. 그죠? 제조소 등이 있는데 이 제조소 등은 등록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뭐 받는 거죠? 그렇죠. 허가 받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떻게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구나 라는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종이 이제 탱크 시험자 나오죠. 그죠? 탱크 시험자. 탱크 시험자는 등록하는 거죠. 탱크 시험자는 등록하는 건데 얘가 등록하지 않았을 때 그때 벌칙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관리업과 동일해졌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도 그 하반기 이후에 개정되었던 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그 앞에 바뀐 부분은 또 앞에 개정 특강이 적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